이번 시간에는 그 5주차에 여러분들이 팀별로 제출한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조가 이제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세 개 조인데 두 개 조, 두 개 팀만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번 그 중간고사 7주차 오늘 그 수업 이후에 이번 주 5월 3일까지 그 제출하지 않은 조는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세 개 조에서 모두 내용이나 과제를 제출한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료는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3교시에 그 설명을 드리는 대로 내용 보충, 보강, 또 추가, 뭐 그다음에 그 파일의 뭐 제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셔가지고 5주차, 6주차 거를 5월 3일까지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우리 조 명칭에 3조라고 되어 있는 조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두 개를 우수 사례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네, 그 논의 과정, 그 선정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만나서 그 조나 팀이 토론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거기에 균형 감각이 있게 각자 자기의 의사나 의견을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합의로 그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논의 그 내용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이제 그 우수 사례로 뽑았던 그 삼성전자의 그 진행 사업을 뽑으면서 가장 큰 장점이 지속성을 꼽았다. 기업사회공헌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속성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사회공헌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또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업은 뭐, 어떻게, 언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을 넘긴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을 의 지속성이라는 걸 과연 몇 년으로 볼 것이냐, 1년, 뭐 3년으로 볼 것이냐, 5년으로 볼 것이냐, 10년 이상을 한 걸 지속했다고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사회공헌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의 기준점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어떤 정도가 되면 이걸 지속성이 확보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업 사회공헌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업이 지속하고 싶어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예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또 그 다음 해에 그런 걸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경영적인 상황이 사회공헌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연구자가 되고 싶다든가, 혹은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기업사회공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업사회공헌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기업사회공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엔 좀 어려울 거고요. 후년부터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속성이라는 것도 아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기업사회공헌이 단절되는, 그러니까 중단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시면서 기업사회공헌을 뭐 가까이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삼성전자 사업의 단점, 이런 걸로 이제 뭐 교육 환경을 제공하거나 삶의 터전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데 접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개선점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를 한 그런 내용상으로는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정서적인 문제에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보다는 개선점에서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럼 정서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려면 어떤 요소를 추가를 하거나 가미를 하면 좋은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개선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점을 찾는 거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좀 그 미시적으로 요 사업의 내용에서 요런 부분은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 기업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라 라고 기업에 얘기하면 굉장히 그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개선점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실버 택배, 그 CJ가 하고 있는 실버 택배 사업을 이제 그 우수 사례로 이제 뽑으셨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그 지역을 담당해서 택배를 하던 택배 회사 혹은 택배 기사의 그 생계 유지비는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또 법을 어긴다거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주에서 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그 훌륭한 어떤 그런 그 논의를 하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막 그런
논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업사회공헌은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오히려 그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사회공헌의 성과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 그러니까 못한 사업이다. 안 하는 게 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개선점에 그 의문을 제기한 거를 기업에서 아마 이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 의문에 대한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담당자라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근접해서 좀 뭐 그 자료를 찾아보던가 뭐 이런 어떤 형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업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만날 때 뭐 CJ 택배 그, 그 실버 택배 했던 담당자를 우리가 불러서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고받고 팀에서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서울시 그 아시아나 항공이 하는 서울시의 그 급식 아침 주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 밥을 줬느냐, 몇 명이 아침을 먹었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했고 그 밥을 먹은 아침 그 식사를 한 아이들의 반응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익명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사회복지의 그 수혜자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 차원의 윤리 의식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그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이런 어떤 그 평가를 실시하는 거의 필요성을 이제 그 느꼈다. 우리가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런 또 보고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제 익명으로 뭐 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명칭의 단어가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을 혹시 그 아침밥을 준다는 걸로 해서 어떤 그 주변에 낙인을 찍히는 그런 효과가 그 뭐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제 하는 그 평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제목에서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제목에서부터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 그 사업 명칭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을 실행하면서 그럼 아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 식사를 하도록 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지 배달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가미가 돼서 이제 그 사업의 충실도, 완성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면서 이제 이 주고받고 팀에서는 제목을 변경하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떠나는 여행, 또 청춘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목을 변경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시도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을 바꿔 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 얘기를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짧은 단어, 짧은 어떤 그런 문장에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제목을 바꿔보는 걸로 이제 학습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한번 계속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그 팀의 그 활동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이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택배가 힘든 일인데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또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냐. 또 고용과 복지의 딜레마는 뭐냐. 앞에 그 조에서도 3조에서도 고용과 복지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기존에 있었던 택배 기사들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나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기획자가 된다 그러면 그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코멘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NGO와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업사회공헌과 CSV만 수강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8주차의 그 사례 공유에 대한 그런 8주차 사이버 강의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